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죠. 맛있는 건 먹을 때, 또 먹기 전에 사진 찍으라고 기다려주는 건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또 특별한 장소에 갈 때, 그리고 반대로 무엇인가 소동이 있거나 어떤 피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는다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는데 성범죄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행히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서 최종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먼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동안 떠들썩했던 불법 촬영, 여기서 이 불법 촬영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혹은 유포, 반포 등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됐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법 촬영은 생각보다 흔히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와 무엇인가가 다른 이상한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고 우리 일반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공무원, 의사까지 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그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같은 재학생들을 찍었던 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있죠. 그 논란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범죄의 유형과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성폭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령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된 경우, 쉽게 말해서 유포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또 이를 배포함으로써 또는 이게 배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남게 돼서 사회로 복귀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드라마의 소재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인력 손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예방하고 또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그 폐해와 문제점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억울하게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다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역시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죠.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불법 촬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에 이 사회적 낙인은 정말 무겁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시선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이 불법 촬영으로 오인돼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이 이와 같은 경우죠. 올해에는 단지 친구들에게 보낼 인증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불법 촬영으로 오인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경찰 조사는 반드시 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려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인증샷을 자주 촬영해서 전송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자주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서 공유하고 또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건은 2022년 5월경에 발생을 하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기간이 이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금지 시각에 딱 맞춰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는 술에 취해서 잠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벗겨지고 그걸 또 모르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뭐 떠드는 모습, 자리 문제로 서로 이제 다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코로나 집합금지가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이러니한 거죠. 집합금지는 결국엔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인데, 그 집합금지 시간에 맞춰서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 이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시간대에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고, 또 이걸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 상황을 찍어서 친구들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뢰인이 이 촬영을 할 당시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본 제3자가 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찍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였죠. 근데 의뢰인은 뭐 신고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다음 역에서 그냥 내렸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지 한 3달쯤 지나서 이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 경찰 조사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차라리 그때 신고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신고자가 뭐 지금 뭘 찍느냐, 그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의뢰인을 좀 붙잡아 두거나 그런 경우라면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 3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찍은 사진이 뭐 중요한 사진도 아니고 당연히 뭐 사진첩에서 지우고 뭐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서 안 사실인데 제3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잖아요. 난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신고가 있어서 출동하긴 했는데 막상 그 가해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하나하나 동선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3달이 걸렸던 거예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에게는 사진이 없는 상태고 오로지 이 사건에 대한 진술, 그것도 3달이 지나서 거의 기억이 흐릿해진 과거 사건을 진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누차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또 조사 동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그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의도, 목적, 사건의 경위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대비했고요. 또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촬영한 사진은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 사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또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들 내용 중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굴 찍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공유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화 내용 중에는 뭐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중인데 이거 너무 웃긴다, 이게 뭐냐, 이런 피의자, 즉 의뢰인의 주장에 맞는 대화 내역들만 확인이 되었을 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를 찍었다면 그 사람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게 없고 온전히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집합금지 얘기만 있었던 겁니다. 또 포렌식이 당연히 진행이 됐겠죠. 사진이 없으니까 그 사진을 복구하는 절차, 이 포렌식 절차에 동의를 하고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서 뭐 압수와 조사가 필요한 사진 그리고 대화 내역을 특정하는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검출 결과 그리고 또 조사에서 이 피의자 신분이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강조했죠. 또 변호인 의견을 상세히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좀 없는 사안이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도 적극했죠. 그리고 이제 방문이긴 하지만 뭐 이런 사정도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에도 인증샷을 찍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 문제가 된 사실이 없다. 이번에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 이런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에 피의자는 성적 의도가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논증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제안에도 적극 협조할 의향을 표력을 했고요. 다만 해당 사안은 피의자의 그 고의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공복구TV 주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PLAT1414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